텐진 여행기 1일차 1999보 8.67km 354K 칼 이탈리아 조개지 중식 현지식 -V 성당 도자기 박물관 영국 조개지 마차 투어 꽈배기 시식 노포 -대관람차 석식양꼬치 텐진 여행 첫날이다. 첫 행선지는 이탈리아 조개지였다. 우리 일행은 텐진 공항에서부터 타고 온 버스에서 내려 가이드님을 따라 이탈리아 조개지를 둘러보았다. 전차의 모형도 있었고 단테의 동상도 우뚝 세워져 있었다. 혹시라도 일행과 떨어질 경우에는 입구에 있던 스타벅스에서 기다리면 조우할 수 있다고 했다. 날씨가 차가워 다른 관광객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아침에 이른 시간이어서 상점을 찾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상점들도 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끌어들이려는 모습도 쉽게 볼 수는 없었다. 거의 끝자락 부분에는 단테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조개지라는 것은 이탈리아의 고유한 영토처럼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된 지역이었다. 일본군들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이어서 유럽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이탈리아 조개지 관광을 마친 후 버스를 타고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점심 식사를 했다. 현지식이었고 중국의 여러 요리 등을 맛볼 수 있었다. 오량액 술을 맛볼 수 있었다. 맥주는 칭타오 맥주였다. 두부조림, 닭고기, 무채요리 등 다양하게 요리가 나왔다. 우리식의 탕수육 등 중화요리와는 차이가 있었다. 중식을 마친 후 찾은 곳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이가 살았던 곳이었다. 특이하게 옆으로 뻗어나간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돌을 쌓아 받침대를 해놓았다. 붉은색을 띤 건물이 서양식으로 지어진 곳이었다. 부이가 생활했던 접견실, 침실, 응접실 식당 등을 둘러볼 수 있었고 부이의 사진 부인과 같이 찍은 사진 등이 게시되었다. 마지막 황제란 영화의 주인공이 부이이기도 했었다. 청나라 황제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금성의 한 곳에 기거를 하면서 생활하였으나 나중에는 일본이 세운 만주국의 꼭두각시 황제로 활약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중화민국의 수립 이후에는 옥살이도 했었지만 나중에는 평범한 한국민으로 돌아가 생활하기도 하다가 작고했던 이였다. 텐진의 겨울 추위는 만만치 않았다. 겨울은 이렇게 관광을 하기에는 적절한 때가 아니기는 했다. 다음의 행선지는 성당이었다. 텐진에 있는 성당이 특이했다. 파리의 노테르담 대성당과 비슷한 건물 구조를 갖고 있었다. 성당 안 내부를 들어가 보았다.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어야 했다. 곳곳에 청동상의 동상들이 질비했다. 피에타 상을 본뜬 조각상도 있었고 최후의 심판 그림도 한편에 걸려있기도 했다. 마당 한켠에는 성모상이 세워져 있었고 축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중국의 종교의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종교를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교회 등은 있는지 쉽게 보이지 않았다. 도교, 불교 등은 사원이나 절 등이 있었다. 성당을 둘러본 후 간 곳은 도자기 박물관이었다. 각종 도자기 등을 재료로 지은 건물이었다. 5층 높이였다. 공룡알도 벽면에 박혀있기도 했다. 도자기 박물관을 둘러본 후 가이드님이 쏘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맛볼 수 있었다. 테이크아웃한 커피를 차까지 들고 와 맛보았다. 다음은 마차를 타고 영국 조개지를 30분 정도 둘러보았다. 마부가 마차를 조정했고 운전했다. 19명 일행 모두가 한 마차에 올라타고 영국 조개지를 돌아보았다. 말이 불편해서인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멈춰 서기도 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거의 말이 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배터리를 통한 가고 서는 것을 마부가 조정을 한 것이라는 얘기였다. 다음의 행선지는 꽈배기 판매점이었다. 오랜 전통을 이어온 노포들이 질비했다. 꽈배기를 맛보기도 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꽈배기가 유리상자 속에 있었는데 그 크기에 놀랐다. 입구 초입에는 기린이란 상상 속의 동물이 철제 조각상으로 양쪽에 한 마리씩 세워져 있었다. 길을 따라 이동했는데 빗을 만드는 곳도 있었고 꽈배기 상점도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었다. 노포거리 관광을 마치고 이동한 곳은 대관람차였다. 런던의 대관람차와 유사한 형식이었다. 텐진을 가로지르는 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120m의 높이였다. 관람차에는 8명 정도가 탈 수 있는데 우리는 처제내외랑 다른 도반 한 분에서 5명이 탔다. 천천히 상승했고 텐진의 야경을 즐길 수 있었다.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제법 높이가 높아 무서운 느낌도 있었지만 천천히 움직여 겁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30분 정도 대관람차를 탄 후 다음 행선지는 저녁 식사를 위한 식당이었는데 메뉴는 양꼬치였다. 식사는 가지볶음밥과 냉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연변에 선비족이 요리를 하는 듯했다. 꼬치는 6가닥 정도였는데 소시지, 닭꼬치, 양꼬치, 돼지고기, 소고기 등 다양했다. 화로에서 구워야 제맛인데 조리를 해온 꼬치를 맛보는 것이어서 식감은 떨어졌다. 백주를 마시면서 안주로 꼬치를 맛보았다. 소금, 고춧가루 등의 꼬치를 찍어서 먹는 식이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이제는 버스로 호텔로 이동하면 오늘의 텐진 여행 11일차가 마무리되는 셈이었다. 아침 새벽에 출발한 텐진 여행 11일차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엄청난 일정이었고 거의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바쁜 일정을 소화해낸 여행 1일차였다. 2일차 1만 546보 8.29km 338kcal 마조상 도교사원 완다플라자 대형마트 전통시장 대신 마이너스 중식현지식 마이너스 석가대원 전신 마사지 80분 마이너스 저녁 식사 샤브샤브 텐진 여행 2일차다. 충분히 수면을 취한 후였기에 새로운 기분으로 여행 22일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날씨는 겨울 날씨 치고는 포근한 날씨였다. 베란다에 나가서 아침 일출 광경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어제는 아침 일출을 인천공항 플랫폼에서 촬영했는데 오늘도 일출을 보게 된 셈이었다. 아침 식사를 위해 호텔 1층 식당으로 우리 내외가 갔다. 뷔페식이었다. 빵, 에그타르트, 계란 후라이, 과일 김치 등을 맛보았다. 식당 입구에는 각종 동물 모형이 세워져 있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했다. 아직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고 꼬마 인형도 사방에 세워놓았다. 식당 입구에서 호실 넘버를 체크하고 입장했다. 음료는 오렌지 주스를 맛보았고 아내는 커피를 마셨다. 식사를 마치고 호실로 돌아갔다가 2일차 여행 준비를 해서 로비로 내려간 후 버스에 탑승했다. 집합 시간은 8시 30분이었다. 2일차 텐진 여행 첫 일정은 마조상을 보러 가는 것이었다. 해변에 세워진 도교사원과 어부의 신 마조상을 관광하러 갔다. 사원은 각종 신이 모셔져 있었다. 관우사당, 천상성모, 문창전 등이 있었다. 향을 피울 수 있는 제단이 야외에 3개씩 세워져 있었다. 맨 뒤에 거대한 조각상 마조상이 우람한 모습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상을 빙 둘러서 부조 조각상도 연결되어 있었고 글로 써진 마조상에 대한 글을 가이드님이 해석해 주었다. 풍랑을 줄어들게 하고 만선의 어획골을 올리도록 점지해주는 어부들의 신 마조상이었다. 일행 모두 모여 단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사진 촬영은 가이드님이 했다. 바닷가였음에도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만도 한데 바람도 심하지 않았고 파도도 높지 않았다. 마조상 관광을 마치고 버스에 탑승한 우리 일행은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본래의 목적지는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것이었는데 일정을 변경해 대형마트를 둘러보는 것으로 바꿨다. 완다플라자란 곳이었다. 가이드님이 1시간 동안 대형마트를 둘러본 후 12시 10분까지 입구에 집결하는 것으로 정했다. 우리 일행은 지하 1층에 있는 마트로 몰려갔다. 매장의 입구 쪽에 주류가 진열되었다. 수정방 클래식이 999위안 정도였다. 면세가보다 싼 상황이어서 모두들 술을 사려고 북새통이 되었다. 매장 안에 술은 잠겨 있었기에 계산원에게 전표를 가져가 결제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술이 불출되는 시기였다. 아내는 수정방 2병을 샀다. 한 병은 선원의 둘째 손주 잉태기념으로 보시하는 용이었다. 인기 중국 술은 서진핑이 마신다는 몽지람이었다. 수정방의 1.5배 가격이었다. 일반 백주 2병, 몽지람 1병을 총무님이 공용으로 샀다. 오늘 저녁에 술자리용이었다. 잔까지 샀다. 조그만 15cc용 잔 19개였다. 술을 산 후 1층의 매장들을 둘러보았다. 핸드폰, 금매장, 화장품 매장 등이 화려하게 모델들을 내세워 MZ세대를 유혹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고급 백화점 매장에 뒤지지 않을 것 같았다. 입구에는 전시용 자동차 2대가 세워져 있었다. 곳곳에 매장에 젊은 남녀 모델들의 브로마이드가 섭취되었고 사진도 거대한 모습으로 게시되었다. 대형마트를 돌아보고 일행 모두는 버스에 탑승해 인근의 현지식 식당으로 향했다.
식사 메뉴는 현지식이었다. 중국 요리로 계란국에 두부 요리, 닭 요리, 숙주나물 무침, 가지 무침, 돼지고기 볶음 등을 맛볼 수 있었다. 못마땅한 부분은 별실에서 식사를 했는데 버젓이 식당 내부에서 식사를 하면서 끼견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화장실의 경우도 남녀 구분은 되어 있었으나 손 씻는 곳에 버젓이 재떨이가 놓여 있기도 하고 심지어 그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도 불쾌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화장실의 변기도 양변기가 아닌 형식의 변기여서 마땅치 않았다. 술은 백주와 티베트 맥주를 맛보기도 했다. 아내가 보충찬으로 준비한 고추장과 볶음김치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중국 요리의 느끼함을 상쇄시켜 맛을 보완했다. 올림픽을 개최했던 나라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흡연이 방치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었다. 다음으로 우리가 관광한 곳은 석가대원이란 곳이었다. 강가에 위치한 대저택이었다. 강가에는 잉어를 잡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금색으로 도금된 채 세워져 있었다. 입장권을 끊고 석가대원에 들어갔다. 우리로 비유하자면 안동의 99칸 대옥 정도로 보면 될 듯했다. 텐진 거부의 대저택이라고 상상하면 좋을 듯했다. 마당의 나무 등은 잎이 진 나목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접견실, 식당, 침실 등이 많이 있었고 일반 평민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일반 집 모양의 방, 부엌 등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이 중화민국으로 개국할 때까지의 역사적인 사건, 인물 등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연대기가 사진 등으로 제작되어 있었고 전시되고 있었다. 물장수들이 운반용으로 사용했을 물지개 같은 것도 실물로 전시되고 있기도 했다. 석가대원의 관광을 마치고 이동한 곳은 한 호텔의 인근에 있는 전신 마사지 숍이었다. 우리 내외가 한 방에 들어가 전신 마사지를 받았다. 마사지 숍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기한 광경을 보았다. 한 여자가 제기를 가지고 하늘 높이 던져 올린 후 그것을 발뒤차기를 통해 다시 공중으로 차올리는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었다.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하는 식으로 제기차기 동작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있었다. 사전에 주지된 것은 마사지를 받은 후 팁으로 $2를 마사지사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었다. 먼저 족욕의 형식으로 나무통에 뜨거운 물을 담가왔는데 그곳에 발을 담기 피로를 풀었다. 그리고 마사지는 머리, 목, 팔, 발, 다리 등 순으로 마사지를 진행했는데 80분간 진행되었다. 중간쯤에 잠깐 차를 마시거나 다과를 맛보는 시간이 있었다. 마사지를 마치고 일행은 다시 버스에 오른 후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했다. 그곳은 한 샤브샤브 식당이었다. 샤브샤브의 유래는 몽고족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말을 타고 전쟁을 하던 중에 말을 잡아먹는 형식에서 샤브샤브가 유래되었다는 것이었다. 한편에는 소스를 셀프로 조제하는 곳이 있었다. 찌은 마늘, 고춧가루, 기름, 간장 등 여러 가지 향신료 등이 준비되었는데 그것을 각자의 취향에 맞춰 만드는 식이었다. 오이를 썰어 놓은 것, 땅콩 등도 함께 제공되었다. 샤브샤브통은 매운 정도에 따라 44분 되어 있었다. 정사각형 네모에 4칸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육수를 부어 끓이는 식이었다. 먼저 배추, 시금치, 양배추 등 야채를 넣고 끓였다. 다음은 고기를 샤브샤브에서 맛보았다. 맥주를 마시면서 샤브샤브를 해서 저녁 식사를 했다. 최종적으로는 국수사리, 당면사리, 칼국수사리 등을 끓여서 맛보았다. 퍼포먼스가 홀 내에서 진행되었는데 옆자리에서 직원들이 케이크를 가져와 촛불을 켜놓고 생일 축하송을 손뼉을 치며 몸을 흔들며 축하했다. 인증샷을 찍었고 환호했다. 3번 정도 이어졌다. 생일을 맞아 외식을 나온 가족들이 많았다. 두 번째 퍼포먼스는 칼국수면의 수타쇼였다. 우리의 중국집에서 면을 뽑는 수타 장면과는 류가 달랐다. 가느다란 면을 길게 뽑을 수 있는 식이었고 피자의 도우를 돌리는 것처럼 각종 동작을 멋지게 연출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면을 샤브샤브에 넣어주었다. 그러면 손님들이 $1 팁을 공연자에게 전했다. 세 번째 퍼포먼스는 경극이었다. 패왕별의 경극처럼 부채를 가지고 얼굴을 가렸다가 부채는 떼는 순간 얼굴 가면이 바뀌는 식이었다. 음악이 경극음악으로 연주되었다. 각각의 손님들과 악수를 하거나 주먹을 치거나 하면서 스킨십으로 유대감을 높인 후 경극을 진행했다.
손님들은 몰려와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경극의 마지막 가면은 공연자의 얼굴이었다. 손님들이 너도 나도 팁을 건넸다. 손님들이 거의 전 좌석을 메우고 있었다. 직원들이 와서 육수를 추가해 주거나 여러 가지 음식 쓰레기 휴지 등을 휴지통을 가져와 처리해 주었다. 휴지통은 로봇식으로 움직였고 비닐봉지가 안에 있었는데 그곳에 육수로 버리는 것 등을 처리했고 정비했다. 술을 한두 잔밖에 드시지 못한 도반이 있었는데 분위기에 취해 7-8잔의 맥주를 마시기도 했다. 텐진에서의 마지막 밤이고 저녁 식사였다. 너무 식당 안이 혼잡하고 시끄러워 담소를 나누기에는 소란스러울 지경이었다. 식당을 나와 1층의 로비를 지나는데 이번에는 77명 정도의 남녀가 모여 제기차기를 하고 있었다. 거의 33m 높이 정도로 제기를 날렸다. 발 뒤차기를 하기도 했고 발등으로 제기를 공중으로 날리기도 하는 등 랠리를 수차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거의 묘기 수준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버스를 타고 15분쯤 이동해서 숙소로 돌아왔다. 호텔 로비에 모여 각자에게 치즈 대추를 한 봉지씩 전달했다. 공지사항은 한 호실에 9시 30분에 모인다는 것이었다. 대형마트에서 사온 몽지람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하얗고 조그만 술잔도 앙증 맞았고 멋졌다. 15cc 용량이었다. 몽지람을 한 잔씩 들고 건배를 하며 회식을 시작했다. 안주는 땅콩, 치즈, 사과, 오이, 바나나 등이었다. 화기애애한 가운데 텐진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아내가 준비한 볶음김치, 새우탕, 컵라면 등은 분위기와 맞지 않아 맛보지 않았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11시 정도에 백주 한 병, 몽지람 한 병을 마시고 회합이 종료되었다. 이렇게 해서 텐진 여행 2일차가 막을 내렸다. 3일차 6724보 538킴 211K 칼. 호텔 조식 8시 로비 집결 버스 탑승. 텐진공항 이동일 시간 마이너스 출국 절차 수속 마이너스 인천공항 도착 귀가. 아침 6시쯤에 일어났다. 아내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캐리어를 정리했고 짐을 쌌다. 체크아웃을 해야 했기에 바쁘고 시간이 촉박했다. 오전 8시에 로비에 집결해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야 하는 일정이었다. 다른 일정은 없고 출국 수속을 밟아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하면 텐진 여행이 마무리되는 셈이었다. 우리 내외는 어제보다 이른 6시 40분경에 1층 식당으로 가서 호텔 조식을 먹었다. 어떤 분은 아예 체크아웃을 할 준비를 해서 식당으로 내려오기도 했다. 아내는 오늘도 2접시를 가져와 아침 식사를 했다. 식사 시간이 길어질 듯해서 호실의 키를 나에게 건네주고 먼저 올라가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호실을 찾아가지 못하고 말았다. 이리저리 호실을 찾아보려 했는데 여의칠 못했다. 제대로 호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찾아 엘리베이터에 탔더니 아내가 그곳에 있었다. 구세주를 만난 듯했다. 복도가 다 비슷비슷해서 사방팔방 분간이 되지 않았다. 건물이 일직선형의 단일 빌딩이 아니고 M자 모형의 건물로 그것이 한 개의 형식이 아니라서 1, 3좌가 있고 6좌가 있는데 6좌를 찾아가는 것이 간단치 않았다. 호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연회장실도 있고 응접실 같은 곳도 있어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게 되어 있었다. 첫날 호실을 찾아갈 때에도 헷갈려 혼돈되었는데 마지막 날까지 구분을 못한 셈이었다. 호실로 가서 양치를 하고 채비를 해서 캐리어를 끌고 로비로 왔다. 아내가 체크아웃을 했다. 키를 반납하는 것이었다. 공항까지는 버스로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버스에 탑승했는데 아침해가 떠올라 있었다. 동영상으로 거리 모습을 촬영하는데 계속 아침해가 스마트폰 카메라에 잡혔다. 오늘은 일출을 못 보나 했는데 결국 공항 가는 버스에서 일출은 아니었지만 해를 보게 되었다. 공항에 도착은 5050분 만에 도착했다. 일요일이어서 정체 구간이 없었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캐리어를 끌었다. 버스 기사님과 작별을 고했다. 현지인으로 보였다. 밝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공항의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검색을 했다. 여직원이 검색 후 이상 없음 사인을 줬을 때 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제 발권과 짐 붙이는 수속을 밟았다. 가이드에게 과일 사과에 중국식 배 2개를 건넸다.
술이 든 캐리어에는 깨짐 주의라는 붉은 잔이 표시된 레테르를 붙여주었다. 그것을 끌고 별도로 마련된 검색대로 가서 그것을 붙이는 절차를 밟았다. 그렇게 짐을 붙인 후에는 다시 출국 수속에 들어갔다. 손지문을 찍는 절차도 있었다. 소지품들도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다. 어떤 이에게는 여권이 있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길 요구받기도 했다. 최종 출구 수속을 마치고 나니 거의 9시 30분쯤이 되었다. 이제 105번 게이트 근처로 가사 의자에 앉아 탑승 수속이 시작되기까지 1시간여를 대기했다. 스마트폰 충전을 하려고 했더니 저 멀리 충전소가 있어 그냥 노트북으로 잭을 연결해 스마트폰에 충전을 했다. 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우리 좌석 주변을 웃으며 돌아다녔는데 아주 귀여워 보였다. 비행기의 출발 시간이 15분 지연되었다. 11시 10분이라고 안내방송이 나왔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10시 45분경에 탑승 수속에 들어갔다. 좌석이 거의 비행기 꼬리 부분이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했다. 여행기를 작성했다. 금세 이 시간이 지났다. 중간에 기내식으로 중식을 먹었다. 비행기의 좌석은 거의 만석이었다. 아내가 텐진행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때 주문한 상품이 인계되었다. 립스틱 등이었다. 오후 1시 10분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절차는 순식간에 자동으로 끝났다. 짐을 찾고 공항의 플랫폼 바깥으로 나왔다. 언제나 그렇듯 한국으로 돌아오면 제 집에 온 것 같은 포근함이 있었다. 다른 일행들은 오후 4시에 출발하는 광주행, 목포행 버스로 이동해야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일행분 등과도 작별을 고하고 차를 인계받아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했다. 1시간 20분쯤 소요되었다. 2박 3일간의 텐진 여행이 끝났다. 중국의 발전상을 새삼스럽게 느껴본 여행이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과 유사한 도시라고 했다. 중국 4대 도시였던 텐진은 이제 12대 도시로 떨어졌지만 오랜 역사를 가진 해안 도시로 날로 번창하고 있었다. 아직도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향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꿈꾸는 도시답게 활기차게 느껴졌다. 함께 텐진을 여행한 모든 일행이 이제는 2025년을 마무리 짓고 대망의 새해 병오년을 맞이하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한다.